네, 저는 서울여성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달현이라고 합니다. 수막구균이라는 것은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이라는 데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. 그 중에서도 수막구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막구균의 뇌수막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수막구균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열이 난다든지 구토, 경부강직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질환은 처음에는 감기 증상과 같이 경하게 나타나다가 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24시간이나 48시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생존을 하더라도 20% 정도에서는 하지절단이라든지 청력소실 또는 다른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. 치사율은 한 10%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10%가 어느 정도냐라는 걸 알기는 쉽지 않은데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률이 3.4%인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치사율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적으로 수막구균의 발병률은 낮은 편입니다.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 수막구균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세균 배양 검사라든지 PCR이라 그래가지고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라든지 뇌척수액에서의 항원 검사 등을 같이 시행해야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세균 배양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단율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청소년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수막구균이라는 것은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군대를 가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더구나 외국으로 진학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수막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군대를 들어갈 때는 수막구균을 반드시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환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무증상 보균자에 의해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비말 감염이라든지 직접 접촉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5 내지 10% 정도는 증상이 없는 수막구균 보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이 수막구균이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. 더구나 청소년기가 되면 이 수막구균 보균율이 25%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에게 수막구균을 접종해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특히나 수막구균 환자와 접촉을 했을 경우 또는 감기 증상을 앓았거나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을 앓았을 경우 또는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막구균의 감염이 증가될 수 있고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과 접촉 후에는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비인두를 통한 비말 감염이라든지 접촉 감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균자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. 더구나 수막구균이 감염이 된다 그러면 그 증상이 발현하고 나서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방접종은 2개월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. 2개월, 4개월, 6개월 그리고 돌 지나서 추가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.